빵TV 빵영입니다.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,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. 오늘은 저희가 플라잉카 드론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드론 테마 네온테크가 장중에 급등을 하고 좀 빠져서 20% 마감을 했는데요. 좀 특징적인 종목이죠. 이게 이제 드론 테마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, 오늘 이 종목이 세게 오르면서 뭐 거래량이 뭐 1, 200억 터진 게 아니라 무려 1,4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도 섹터는 반도체, 자동차, 뭐 건설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주도 섹터 중에서도 자동차에 엮여있는 종목이죠. 운송이고, 자동차 테마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, 플라잉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. 뭐 현실화가 빠른 테마일수록 주가와 이 테마 그룹군이 커지는 특성이 있겠죠.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는 굴러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장 강한 테마로서 엮여 있는 거고요.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장 테마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, 수소차도 요즘 자꾸 움직이고 있죠.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플라잉카인데, 플라잉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뭐 드론 택시 타고 다니시진 않잖아요. 그래서 아직은 현실화가 되지 않은 만큼 이 실체가 있는 기업보다는 이 테마주에서 이 큰 시세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, 지난 12월이었죠. 지난 12월에 이제 60조 투자, 이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60조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것이 뭐 자율주행, UAM,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, 그리고 뭐 저거죠. 뭐 그 자율주행, 이거 전기차, 이렇게를 이제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현대차의 어떤 큰 그림 안에 그 UAM, 그러니까 이제 플라잉카가 들어있다는 것은 확인을 한 상태겠고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, 또 더불어서 이번 CES에서 이 플라잉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GM에서 캐딜락 플라잉카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것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캐딜락에서 나온 플라잉카입니다. 네,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게 원래 드론 모양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, 중국의 이항이라는 업체도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CES에서도 이 플라잉카에 대해서,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해줬다라는 부분,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테슬라 대박을 낸 아크인베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기술주를 주로 투자하는 곳인데, 여기서 이제 드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. 이제 이 ETF에 담을 것으로서 우주 관련 쪽인 건데, 뭐 우주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.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어떤 ETF에 담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드론 테마라는 것이 아직은 먼 얘기긴 하지만 또 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성장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 아크인베스트 테마 편입 가능성으로 이 드론 테마의 급등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, 이런 이유가 왜냐?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인텔리언 테크 같은 경우에 우주 항공주지 않습니까? 이게 결국은 이 구간에서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이제 우주 ETF를 내놓는다라고, 우주로 이제 한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글로벌 자금들이 만드는 어떤 큰 흐름 안에 드론 테마도 껴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게 현실화가 안 된 거라서 실체가 있는 기업보다는 테마주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드론 테마주가 오늘 말씀드렸던 네온테크, 그리고 뭐 제이시언 시스템, PC 디렉트, 또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실체가 있는 건데, 이제 한국카본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드론 그 플라잉카를 만들었고요. 베셀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잉카를 이제 그 현대랑 같이 했던 그 시범단에 있는 기업입니다.
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,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 테마주에서 장땡은 거래량 많이 터지고 신고가인 종목이겠죠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신고가 종목은 네온테크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고, 또 오늘 거래량이 1,400억이나 터져주면서 이 역대급 거래량을 터져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보더라도 꼭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었죠.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뭐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, 또 남아있는 일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의선 회장이 이제 이 내주에 다음 주에 이제 싱가포르에 갑니다. 싱가포르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. 이런 식의 글로벌 혁신 섹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러 가는데, 여기에 이제 UAM 이륙장이 이제 들어서는 거죠. 그래서 이 현대차 어찌됐든 간에 이 회장님의 첫 해외 일정인 만큼 많은 준비가 있을 것이고, 또 많은 어떤 발표들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. 또 특집 기사가 써지기도 하겠죠. 그래서 이 정의선의 싱가포르 방문까지 이제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이다.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겠고, 뭐 당연히 하겠지만 싱가포르 방문 전까지가 가장 뜨겁겠죠. 일단은 왜냐면 보통 이런 거는 그날 뭐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뭐 가서도 막상 발표하고 나면은 이 매집했던 부분들이 다 던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일단은 뭐 방문 전이나 또는 방문하는 날까지는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방문을 해서 이 플라잉카 관련된 어떤 코멘트나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그날은 이제 좀 떡상을 하겠죠. 왜냐면 후속 기사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가가지고 뭐 플라잉카 한번 타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음 날 아침에 현대차 플라잉카로 투자를 늘리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당연히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좀 중요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들을 매매하실 때 일단 일정 체크, 다음 주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싱가포르 방문이 있다라는 포인트와, 또 이 아크인베스트가 ETF 편입에 들어온 기업을 넣느냐, 요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.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급등주죠. 급등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고점을 돌파한 종목, 제가 왜 이런 고점 돌파한 종목을 중요하게 보느냐, 예를 들면 한국화분 같은 거, 당연히 이런 종목이나 또 시총이 작은 베셀 좋습니다. 베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단점이 뭐냐, 이렇게 전고점들이 너무 많으면 뭐랄까요, 매물대들이 너무 많아요.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당연히 이런 강한 매물대에 저항을 받고 쉽게 못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. 뭐 물론 수급은 좋은 편이네요. 예.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네온테크를 보셔야 되겠고요. 네온테크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? 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무려 이 3,800원대에서 3번이나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오늘 돌파를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3,800원 라인이 강한 어떤 지지 라인이 되겠죠. 그리고 또 이 종목 특성상 제가 이런 급등주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? 5일선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이 여기 붙어 있는 상태지만 5일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겠죠.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뭐 내일 뭐 만약에 싱가포르에 당장 가는 게 아니니까 뭐 다음 주에 만약에 바로 안 간다 치면 살짝 밀렸다가 슈팅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, 절대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말씀드려서 뭐 분봉 같은 걸 보셨을 때, 우리가 분봉 뭐 30분봉을 보겠습니다. 30분봉을 봤을 때 말씀드렸죠. 이 라인, 이 과거의 고점 라인들, 과거의 이 고점 라인들이 3,800원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오늘 일봉을 보신다면, 일봉 3분봉으로 봤을 때 일봉을 보신다면 그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부분이 보입니다. 이 구간이겠죠.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구간을 어떤 분봉상, 왜냐
이 종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?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차트적 지지 라인이 일봉에서는 이 구간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분봉에서 이 어떤 지지 라인을 설정하셔야 되겠고요. 그래서 이제 3,800원 구간 힘을 모아서 폭발시켰던 부분, 이 부분과 또 오늘 장중에 지켰던 구간이 몇 곳이 있습니다. 바로 4,000원 구간이고요. 이 구간을 다 지켰죠. 4번이나 지킨 구간입니다.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라운드 피겨 구간이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잘 지켰던 구간,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구간을 다 설정했다기보다는 라운드 피겨고 또 이제 4번이나 차트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월요일 날 또는 다음 주에 좀 조정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런 4,000원 구간 또는 3,800원대 구간에서 한 번씩 모아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지켜야 된다. 5일선을 훼손하면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드론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드론 테마가 물론 테마죠. 정말 테마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는 주도 섹터고 이 자동차에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전기차가 계속 올랐고 또 자율주행차가 오르지 않았습니까? 수소차도 최근에 좀 올랐죠. 오늘도 수소가 좀 올랐지 않았습니까? 동아화성 같은 게. 그래서 남아있는 건 플라잉카다. 플라잉카고 오늘 이 네온테크가 어떤 플라잉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